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사마천의 사기 51회입니다. 평원군의 부인은 이 말을 듣자 공자무기에게 그대로 전하자 공자무기는 그녀와 잡기로 한 뒤 조나라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말했다. 원래 나는 평원군을 대단히 현명하다고 들었기 때문에 위나라를 배반해가면서 조나라를 구해 평원군의 바람을 이뤄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잊어버리 평원군의 교류는 단지 부귀의 호방한 기둥을 드러내는데 지나지 않고 진정으로 인재를 찾는 것이 아니었다. 내가 위나라에 있을 때부터 모공과 실공의 이름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조나라에 혹시라도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까 해서 걱정했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을 만나면서도 그들이 나와의 교제를 싫어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런데 평군은 지금 그들과의 교류를 수치로 여기다니 평군이야말로 교류할 인물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적시침을 꾸려 조나라를 떠나였다. 평군의 부인이 평군에게 이 사실을 전하자 그는 스스로 크게 부끄러워하며 곧장 달려와 모자를 벗고 사자면서 공자를 만류하였다. 이 이야기를 들은 평군의 식구들은 반수 이상이 평군의 곁을 떠나 공자무기의 문화로 갔으며 천하의 선비들도 줄을 이어 공자무기의 문화를 찾아 공자문화의 빈객들은 평군군 문화보다 훨씬 많아졌다. 충신이 떠난 후 나라는 또 멸망에 이르다. 공자무기는 조나라에서 10년도 넘게 머문 채 위나라로 돌아가지 않았다. 진나라는 공자무기가 조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위나라를 끊임없이 침략하여 괴롭혔다. 그러자 위나라 왕은 이를 크게 걱정하면서 공자무기에게 사자를 보내 빨리 귀국하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자무기는 왕이 아직 자기를 미워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문화식객들에게 위나라 왕의 사자가 왔다는 사실을 통보하는 사형에 처하겠다는 음명을 내렸다. 식객들 역시 위나라를 등지고 조나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므로 아무도 공자에게 귀국을 감히 권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모공과 설공이 공자무기를 찾아왔다. 공자께서 조나라의 좋은 대우를 받고 명성이 천하에 알려진 것은 오직 위나라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진나라가 위나라를 공개하여 위나라의 운명이 매우 위태로운데도 공자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일 진나라가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선악의 종묘를 부수어 평지로 만든다면 공자께서는 장차 무슨 면목으로 천하의 발을 붙이겠습니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자무기는 크게 얼굴빛이 변했다. 그리고는 공자 곧장 마차를 춤시키고 즉시 위나라를 돕기 위하여 기우하였다. 위나라 왕이 공자를 보자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다. 위나라 왕은 즉시 상장군 인을 공자에게 주었고 공자는 위나라 군대의 최고 장군이 되어 위나라 군대를 통솔하였다. 안희왕 30년 공자는 각 제국에 자신이 위나라 최고 장군에 임명된 사실을 알렸다. 각국은 공자가 친히 위나라 군대를 통솔한다는 소식을 듣고 잇따라 구원병들을 파견하여 위나라를 군하였다. 그라에 공자무기는 5개국의 연합군을 이끌고 진나라 군대를 크게 격파했으며 성기를 타고 한국까지 밀어붙이게 됐다. 이후 진나라는 감히 한국간 밖으로 나올 생각을 못하였다. 이 성리로 공자무기의 명성은 천하를 진동시켰으며 각 제국의 빈객들이 모두 앞을 다투어 자신들이 쓴 병법을 그에게 바쳤다. 공자는 그것들을 함께 모아 목차를 만들었으며 그리하여 사람들은 그 책을 위공자 병법이라 불렀다. 한편 진나라는 공자무기 때문에 진나라가 위험하다고 느끼고 황금 만근을 위나라에 뿌리며 일찍이 진비장군의 문객들을 찾아 그들로 하여금 위나라 왕에게 공자무기는 위나라를 배반하고 외국에 나가 10년을 살았는데도 지금 위나라의 대장군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군대까지도 그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위나라에 오직 공자무기가 있는 것만 알뿐 왕이 있는 줄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자무기도 이계에 왕이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각 제후들도 그의 위세를 두려워하여 그를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는 자문을 하게 하였다. 또 진나라는 여러 차례 걸쳐 반관계를 써서 위나라의 진나라 적자를 이용하여 모른 척하고 사람들에게 공자무기가 위나라 왕이 되었는지 여부를 묻거나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게 했다. 위나라 왕은 매일같이 공자무기를 비방하는 이러한 말들을 듣게 되었기 때문에 정말 진실로 믿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사람 하여금 공자무기를 대신하여 장군직을 맡도록 하였다. 공자무기는 자신이 비방을 받아 추방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병을 핑계삼아 조정에 나가지 않으면서 밤낮으로 술자를 빌어 일부러 주석에 탐려하였다. 이렇게 밤낮으로 술 마시기 사전되던 해 드디어 그는 과음으로 인한 병으로 죽고 말았다. 그의 이 나라 안희왕도 죽었다.
진나라는 공자 무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몽호장으로 하여금 위나라를 공격하여 20여 개 성을 점령하시며 그곳에 진나라의 동군을 세웠다. 진나라는 그대도 계속하여 위나라 영토를 잠식에 들어갔고 마침내 18년 후에 위나라 왕을 포로로 잡고 위나라 수도 대량을 함락시켰다. 29. 평원군 열전. 이욕은 사람의 죄를 얻게 한다. 애첩을 베어 선비를 못하. 평원군 조성의 집은 민가와 이어져 있었는데 인근의 민가 중 한 집에 다리를 저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다리를 저리면서 스스로 물을 길어다 먹었는데 하루는 평원의 집이 절렁거리며 물을 깃는 그의 모습을 보고 깔깔대며 크게 웃었다. 그러자 그 사람은 다음날 평원을 찾아가 말하였다. 저는 공자께서 선비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후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선비들이 지금 천리를 멀지 않고 공자를 찾아오는 것은 공자께서 선비들을 소중하게 대접하시고 첩다이는 천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자의 철이 저희 다리 저는 모습을 비웃어 댔습니다. 저는 저를 비웃는 그 첩의 머리를 가지고 싶습니다. 이에 평군은 웃으며 알았소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그 사람이 돌아가자 평군은 안색을 받고 어린 녀석이 한번 웃었다고 나의 애첩을 죽이라고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그녀를 죽이지 않았다. 1년이 지나가자 빈객들과 문화의 사인들이 하나 둘씩 떠나더니 마침내 반수 이상이 없어버렸다. 평군이 어하게 생각해 물었다. 내가 여러분을 대접하는데 별로 소홀한 점이 없었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떠나가는 분이 많은 것은 어찌된 일이요? 그러자 문화의 한 선비가 이렇게 대답하였다. 공자께서 지난번 절름발이를 비웃었던 첩을 죽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미생만 사랑할 뿐 선비를 천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생각하여 모두를 떠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평군은 즉시 절름발을 비웃었던 애첩의 머리를 베어 들고 몸소 절름발을 찾아가 사자했다. 이 소문이 보이자 그의 집에 다시 문화의 빈객들이 비로소 줄을 이었다. 모수자천. 평군 시절에 전나라에는 명상군이 있었고 위나라에는 신령군이 있었으며 초나라에는 춘신군이 있었다. 이들을 전국 사공자라고 불렀는데 이들은 경쟁적으로 선비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그런데 진나라가 조나라 수도 한단을 포위하게 되자 조나라 왕은 평군을 초나라에 보내 구원을 청하고 아울러 초나라와 합종을 맺어 진나라에 대항하고자 했다. 이에 평군은 문화식객 중에 학문도 깊고 용기도 많은 문무검진한 20명을 선발해 자신을 수행하도록 했다. 평군은 만약 문사의 방식으로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면 매우 좋은 일이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궁궐의 많은 사람 앞에서 초나라 왕을 윽박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합종 명령을 받아야 비로소 조나라로 돌아올 수 있다. 같이 갈 선비는 밖에서 구하지 않고 내 집에 있는 식객 중에서 선발해도 충분히 하더라고 말했다. 그래서 19명까지는 어렵지 않게 선발했는데 나머지 한 명을 쉽게 구할 수 없어 20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이때 식객 중에 모수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오더니 평군에게 스스로 자신을 추천했다. 지금 공자께서는 초나라와 합종을 맺기 위해 문화의 식객 30명을 대동하시는데 지금 한 사람이 부족하니 저를 그 일행에 끼워 같이 동행했으면 하면 바랍니다. 이에 평군이 모수에게 물었다. 당신이 내 집에 온 지 몇 해나 되었소? 모수는 이제 3년이 됐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평군이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현명한 사람은 마치 주머니 속의 송곳 같아서 송곳같이 주머니를 품고 나오듯 금방 세상에 알려지는 법이요. 그런데 그들은 내 집에 3년이나 계셨지만 한 번도 다른 선배들이 당신을 칭찬하여 추천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대에 대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것은 곧 당신이 별다른 재주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러니 이번에는 같이 갈 수 없어. 집에 남으시오. 그러자 모수가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오늘이야 비로소 주머니 속에 넣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모수가 일찍이 주머니 속에 있었더라면 송곳이 나올 정도에 걷지 않고 아예 송곳자로 모두 주머니를 뚫고 밖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평군은 결국 모수가 동행하는 것에 동의했다. 그러나 먼저 선발된 19명은 서로 눈빛으로 모수를 비웃었다. 다만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었다. 하지만 이들 인력이 초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많은 대화와 정면을 거쳐 19명 모두 모수를 존경하게 되었다. 드디어 평군이 초나라 왕을 만나게 되었는데 초나라 왕과 합종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반나절이 지나도록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자 19명 모수에게 선생께서 가보시라고 했다. 모수는 즉시 칼을 움켜잡고 한 걸음의 계단 위로 뛰어올라가 평군에 말했다. 합종회의는 단 두 마디면 결정될 일입니다. 지금 해 뜰 때부터 시작하여 해가 중천에 뜨는데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데 무슨 요인입니까? 이에 초나라 왕이 평군에 묻다. 저 손님은 무엇을 한 사람이요? 저의 식객으로 있는 모수라는 사람입니다. 그러자 초나라 왕은 모수를 부렸다. 왜 아직 내려가지 않고 있는가? 내가 너희 주인과 회담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나 모수는 칼자를 손에 잡은 채 몇 걸음 더 앞으로 나가 외쳤다. 대왕께서 저를 꾸짖을 수 있는 것은
초나라 사람들이 많은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는 10걸음도 채 안 되는 거리에서 대왕의 목숨이 저희 손에 달려있을 뿐 초나라 사람이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인께서는 앞에 계신데 저를 꾸짖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나라 왕 당한 겨우 70일 땅을 가지고 천하를 거느린 왕이 되었는데 주나라 문왕도 100리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였지만 결국 모든 제후들을 복종시켰는데 그들의 사절들이 많았습니까? 그들은 형세를 이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천하의 자신들의 권위를 들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초나라왕은 고개를 끄덕여 말했다. 맞소. 확실히 선생의 말씀이었소. 내 이 나라의 모든 힘을 쏟아 조나라와 합종하여 진나라에 대항하리다. 이제 합종을 결정하신 것입니까? 모수가 물었다. 초나라 왕은 결정하였소라고 대답했다. 모수는 초나라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닭과 개와 말의 피를 가져오시오라고 명령했다. 모수는 두 손으로 그 피를 담은 구리제물을 바친 채 무릎을 꿇고 초나라 왕에 올렸다. 마땅히 대왕께서 먼저 피를 드시고 합종 명령 확정의 승리를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우리 주인 어르신 그리고 다음은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마침내 초나라 궁에서 합종의 명령이 맺었다. 모수는 왼손에 구리제물을 들고 오른손으로 19명을 손치해 부르다. 그들도 제단을에서 생만의 피를 마시도록 하시오. 그들은 특별한 제재 없이 그저 평범하지만 그래도 임무를 완수한 셈이니 이야말로 남의 힘을 빌려 자기 임무를 완수한 사람들이요. 조나라와 초나라 사이의 합종을 완성시킨 후 평군이 조나라와 돌아와서 탄책에 맞지 않았다. 내가 다시는 선비들을 평가하고 관찰하지 않겠다. 내가 지금까지 선비들을 많이는 수천 명 적게 말해도 수백 명을 만나보고 스스로 천하에서 얻기 어려운 인재를 한 명도 놓치지 않았다고 생각해 왔었다. 그러나 모르스 선생의 경우는 내가 완전히 몰라봤다. 모르스 선생이 초나라가 한 번 가서 조나라의 지위를 저 유명한 구정대리보다도 더 무거운 것으로 만들었다. 모르스 선생은 다만 체체를 가지고 100만 대군보다 더 큰 이력을 발휘했다. 이제 정말 나는 덕 이상의 선비들을 감히 평가하고 살펴보지 않겠다. 그리고 평군은 즉시 모수를 3개월로 모셨다. 그 후 조나라는 준신군에게 군사를 주어 조나라를 돕게 하시며 위나라의 신령군도 진비의 군사를 뺏어 조나라 구원에 나섰다. 이욕은 사람의 지혜를 얻게 한다. 이때 이동이랑이는 한단 전사리의 아들이 병군을 찾아왔다. 공자께서는 조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걱정하지 않으십니까? 이에 병군은 조나라가 망하면 나는 포로가 될 텐데 어찌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이동이 정색하며 말을 이어나갔다. 지금 한단의 백성들은 땔감이 없어서 죽은 사람의 뼈를 땔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멀리 접어서 서로 자식을 바꾸어 잡아먹고 있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위급한 상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공자께서는 후궁이 100명도 넘으며 시녀와 하절도 비단옷을 입고 곡식과 고기가 남아서 버릴 정도입니다. 백성들은 무더기 옷조차 제대로 입지 못하고 지게미와 쌀기도 배불리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말입니다. 백성들은 가난하고 무기도 다 떨어져 나무를 깎아 창고 화살을 만들고 있는데도 공자께서는 여전히 정동과 옥으로 만든 신기한 기물과 악기들을 향유하고 계십니다. 진나라에서 나를 빼앗기게 되면 공자께서 그 물건들을 가지고 계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공자께서는 부인야의 집안의 모든 사람들을 사조를 대우에 편입시켜 성을 지키고 노역을 분담하게 하여 집안의 모든 물자들을 처분해 병사들을 위해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병사들은 반드시 공자의 높은 은혜에 감격할 것입니다. 평군이 이로의 말에 따라 즉시 결사들을 지원하는 3,000명의 용사를 얻을 수 있게 됐다. 이동은 그 결사들에 참여하여 진나라 군대와 결전에 나섰다. 그러나 진나라 군대는 30일을 후퇴했으며 때마침 초나라와 위나라의 구원군이 도착하자 진나라 군대는 철수하게 됐다. 마침내 한단은 부위에서 물러나 평화를 되찾는데 불행히도 이동은 진나라와의 전쟁 중 전사하여 그의 직은 아버지가 이후에 봉해졌다. 그 무렵 조나라에 와있던 유색의 우정은 신령군이 구원병을 이끌고 한단을 구한 것을 명분하여 평군에게 공업을 더 하사해야 한다고 조나라 왕에게 청하랬다. 이 소식을 들은 공손용이라는 선비가 밤중에 급히 말을 타고 평군에게 달려와 물었다. 지금 우정은 신령군이 한단을 구해준 것을 명분으로 공자께 봉업을 더 주도록 대왕께 청하려 한다 들은데 그것이 사실이온지요. 이에 평군은 그렇다고라고 말했다. 그러자 공손용이 차근차근 말했다. 이것으로 글 읽기를 마치겠습니다.